우리는 젊을 때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공유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인생의 여러 순간마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하며 서로의 인생을 나누었죠. 친구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려울 때는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친구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움보다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만나기보다는 혼자 있거나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시간을 쪼개기도 했지만 이제는 만나도 대화 주제가 맞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겪는 삶의 변화, 그리고 우선순위의 변화가 이런 친구 관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다른 부분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그다지 필요 없게 되는 7가지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이유와 관련된 다양한 사연을 통해 우리가 겪는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각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 사이에서 겪는 경쟁과 비교의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 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비교와 경쟁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성취를 응원하거나 때로는 경쟁이 자극이 되어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경쟁은 더 이상 자극이 아닌 피로를 불러오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의 성공, 재정 상태, 건강 상태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비교가 될수록 감정적인 소모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삶이 다르게 흘러가면서 그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비교하게 될 때 부담감은 점점 커져갑니다. 이와 같은 비교가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과 달리 친구들 사이에서 위축되고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감정들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친구들과의 만남은 더 이상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어 버리곤 합니다. 박 씨는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도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년 넘게 이어온 친밀한 사이였고 매달 한 번씩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그 만남들이 늘 즐거웠고 박 씨도 친구들과 만나면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박 씨는 그 모임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대화 주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 생활이나 일상 속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주된 대화 주제였지만 이제는 친구들의 자녀 성취나 부동산 투자 성공 같은 이야기들이 점점 대화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모임이 열릴 때마다 한 친구는 자녀가 대기업에 입사했다며 자랑했고 또 다른 친구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성공적인 자녀나 투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저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본인도 은퇴 후 큰 수입 없이 그저 소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친구가 "넌 요즘 자녀들 뭐 해? 잘 나가?" 라고 묻자 박 씨는 내심 당황스러웠습니다. 자녀들이 특별히 자랑할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그는 그저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내면 깊숙이선 자꾸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박 씨는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비교가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 간의 재정 상태나 자녀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박 씨는 은연중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 비교는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점점 모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모임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불편함과 부담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몇 달 후 박 씨는 결국 모임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박 씨는 그들과의 만남에서 벗어나 혼자가 더 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 간의 비교와 경쟁은 관계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나 재정 상황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다 보면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로 이어지죠.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를 피하고 자신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말년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관심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관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취미나 목표를 공유하며 함께했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그로 인해 대화의 주제도 변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예전과 같은 대화의 깊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심지어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머뭇거리며 대화를 이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취미와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더 이상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각자의 인생 여정이 뚜렷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며 다양한 취미와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반면 다른 이는 보다 차분하고 평온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심사의 변화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씨는 젊었을 때부터 활동적인 성격이었고 40대 중반까지는 매주 친구들과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며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 정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누던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사소한 이야기들이 모임의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러나 50대가 되면서 이 씨는 점차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적인 생활보다 자연 속에서 혼자 산책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들판을 걸으며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때로는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는 시간이 그의 새로운 낙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갔고 골프 모임이나 해외여행을 계획하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은 각자의 여행 경험을 자랑하며 이번에는 일본 골프 투어를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 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런 활동들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이어질수록 이 씨는 그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친구들의 대화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이 씨는 그들의 에너지와 관심사가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또 한 번 해외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며 그에게도 함께 가자고 권유했을 때 이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아. 산책하면서 조용히 자연을 보는 게 나한테는 더 잘 맞아. 그 말이 끝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대화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자신이 이 모임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모임에 나가는 것을 점점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모임을 이어갔지만 이 씨는 더 이상 그들과의 만남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했고 차라리 혼자서 자연을 느끼며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공통된 대화 주제가 사라지자 그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의 관심사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함께했던 취미나 활동들이 이제는 서로 다르게 느껴질 때 우리는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관심사로 인해 대화의 깊이가 사라지거나 그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씨처럼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게 되는 시점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자신이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공통 관심사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통해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리듬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의 생활 리듬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은퇴한 사람들은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반면 아직 은퇴하지 않은 친구들은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방식에 따라 모임의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이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는 항상 바쁘게 일하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만나 스트레스를 풀곤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즐기고 하루를 천천히 보내며 자연을 만끽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모임이나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보다는 조용한 차 한 잔이 더 즐거웠습니다. 반면 이 씨의 친구들은 여전히 바쁜 일상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다른 친구는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사업 때문에 여전히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임을 잡을 때마다 친구들은 서로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친구는 저녁 시간이 되어야 겨우 시간을 낼 수 있었고 사업을 하는 친구는 주말까지도 바쁜 일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이 주말 저녁에 만나자고 했을 때 이 씨는 고심 끝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대감도 있었죠. 하지만 막상 만남이 시작되자 친구들은 각자의 바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돌보는 이야기에 이 씨는 공감하기 어려웠고 사업 이야기나 동창 모임의 시끌벅적한 분위기도 이제는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예전처럼 자주 만나는 것이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럽구나. 차라리 아침 일찍 혼자 산책을 하고 집에서 책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마음에 평안을 준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두 번 그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친구 한두 명과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생활 리듬의 차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친구들이 여전히 바쁘게 생활하는 동안 은퇴 후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은 점점 더 조용한 시간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는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 중 하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경제적인 문제에 민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아끼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돈을 쓰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마음 편히 돈을 쓸 수 없다는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외식, 취미, 여행 등은 여전히 즐거운 시간이지만 그 즐거움 뒤에 따라오는 경제적 부담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담은 친구들과의 만남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김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는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친구들과 만나 외식을 하거나 가끔씩 해외여행을 가는 등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퇴직하고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달 한두 번씩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가끔은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 씨의 재정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고정 수입이 끊긴 김 씨에게는 이제 연금과 적금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줄 알았지만 점차 은퇴 생활에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점점 지출이 늘어갔고 김 씨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씨는 웃으며 대화를 나눴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돈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고가의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과연 내가 이 돈을 써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사 후 계산서를 받았을 때 김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이 현재 처한 경제적 상황을 실감했습니다. 몇 달 후 친구들 사이에서 해외여행을 가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함께 가고 싶었지만 그 여행 경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민 끝에 김 씨는 친구들에게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여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다고 내가 계속 빠지면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꺼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모임을 자주 피하게 되었고 결국 친구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겁지만 그 만남을 지속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차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경제적 부담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대화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해를 이끌어내고 무리한 소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재정 상태에 맞춰 생활하고 무리한 지출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적 피로감입니다. 사람들과의 감정적 교류는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교류에서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서로에게서 힘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순간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의견 차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 상황을 굳이 맞닥뜨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피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감정적인 피로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피로가 누적되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감정적인 안정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 씨는 40년 가까이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며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누어 왔고 친구들과의 모임은 정 씨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부터 정 씨는 점점 그 모임에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50대 중반이 되자 친구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길 원했지만 정 씨는 그 만남들이 더 이상 전처럼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유쾌했던 대화가 이제는 무겁고 소모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소한 의견 차이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정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율하고 분위기를 풀어주려 노력했겠지만 그날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의 말다툼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그날의 만남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끝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정 씨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즐거움보다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우정이기에 끊어내기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친구들과의 만남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왜 모임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정 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답을 회피했습니다. 사실 그가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히 한 번의 갈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서로의 인생에 대해 간섭하는 대화들이 점점 더 힘들어졌던 겁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정 씨는 친구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의 감정적 안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적으로 피로해지는 순간을 자주 맞이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더 편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보다는 혼자서 자신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관계와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번째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은퇴를 하게 되면 가족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활력을 주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은퇴 이후에는 가족,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녀의 삶을 돕고 손주를 돌보며 가족과 더 깊은 유대감을 쌓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며 그들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나 사회적 관계에 큰 의미를 두었다면 이제는 가족이야말로 우리의 기쁨과 안정을 주는 핵심이라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어들고 친구와의 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친구와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윤 씨는 60대 중반에 은퇴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빴고 주말이나 휴가 때면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 외식, 운동 모임은 윤 씨에게 큰 활력이 되었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의 모임을 지속하며 함께 여행을 다니고 외식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삶은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육아를 돕기 위해 윤 씨에게 도움을 청하자 윤 씨는 자연스럽게 손주들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보람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웃음소리와 장난스러운 행동 하나하나가 윤 씨에게는 커다란 행복이 되었죠. 그 후로 윤 씨는 점점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임에서 그를 찾기도 했지만 윤 씨는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 대화나 활동이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한 번은 친구들이 요즘 왜 모임에 안 나와? 라고 물었을 때 윤 씨는 솔직히 이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좋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조금 섭섭해했지만 윤 씨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윤 씨는 자주 손주들을 돌봐주며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은퇴 후의 윤 씨에게 가장 큰 기쁨은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이었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어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나 부담에서 벗어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안정을 얻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보다 가족과의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됩니다. 은퇴 이후 자녀와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나이가 들수록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일상의 순간들에서 깊은 만족감을 주며 이 관계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소중하지만 그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가족에게로 이동합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덜 중요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더라도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보다는 가족과의 깊은 유대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 잘못한 것도 싸운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젊을 때는 자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생활 리듬이 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씩 변하기 마련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더 중요해지고 건강관리나 개인적인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거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 씨는 30년 넘게 절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늘 함께하며 많은 추억을 쌓아왔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깊은 우정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울며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공유해왔고 그 우정이 평생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삶이 바빠졌고 특히 박 씨는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손주를 돌봐주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박 씨는 은퇴 후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면서 둘의 만남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의 바쁨 때문에 만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유조차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마다 한번 만나자 라는 말을 하곤 했지만 서로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남을 미루게 되었고 점점 연락조차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친구는 그날 약속이 있어 바쁘다며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후로 박 씨는 더 이상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갈등도 없었고 서로의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박 씨도 친구와 멀어진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그 친구와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외로워진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박 씨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와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는 가족, 건강,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불필요하게 서운함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히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는 서로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에서 더 소중한 것들, 즉 가족과의 시간, 자신만의 평온함, 그리고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나 손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변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게 되는 이유에 대해 7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각 시기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이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은 가족이나 자신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는 많지 않더라도 그 소수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성숙해지고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더라도 가족과의 관계나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자신과 가족에게 투자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더 소중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들과의 시간을 얼마나 깊이 있게 보낼 수 있느냐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변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는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지혜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중이며 그 과정에서 얻는 평온함과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